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교수의 간호TV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대비해서 최근 5년간 기출문제를 반영해서 적중 예상문제 1탄 기초간호학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처럼 풀어보세요.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합격 기준은 꽈락 40% 이상, 총점 63점 이상일 때 합격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출제 문항 분석입니다. 세부 교과목별로 정해진 문제수가 있으니 파악하시고 공부해주세요. 많이 출제되는 부분을 공부하셔야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5초 뒤에 정답이 공개됩니다.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화면에 일시 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풀어보세요. 틀린 문제는 꼭 화면을 캡처해 두셨다가 오답 노트로 활용해서 공부해 주세요. 문제. 간호조무사가 직업윤리를 준수해야 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1번.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 있다. 2번. 문제 해결 시 지혜롭게 양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3번. 임금 협상 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4번. 간호사와의 관계 조정이 원활해진다. 5번. 법적인 책임 한계를 없앨 수 있다. 정답은 2번. 문제 해결 시 지혜롭게 양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입니다. 문제. 간호조무사가 투약 실수 후 보고하지 않거나 병동 물품을 분실한 사실을 숨기는 것은 간호윤리의 어느 부분에 어긋나는 것인가? 1번 책임, 2번 정의, 3번 정직, 4번 비밀보호, 5번 환자의 권리 의무. 정답은 3번 정직입니다. 문제. 혈관 중 동맥혈이 지나고 있는 것은 1번 폐정맥, 간동맥, 대동맥, 2번 폐동맥, 간동맥, 대동맥, 3번 간동맥, 폐동맥, 대정맥, 4번 대동맥, 폐동맥, 대정맥, 5번 간동맥, 폐동맥, 대동맥. 정답은 1번 폐정맥, 간동맥, 대동맥입니다. 혈관 중 혈액의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순환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대순환은 좌심실, 대동맥, 모세혈관, 대정맥, 무심방 순으로 순환을 하게 되고 소순환은 오심실, 폐동맥, 폐정맥, 좌심방으로 순환하게 됩니다. 심장을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부분들은 동맥혈이 흐르게 되고 우측에 있는 부분들은 정맥혈이 흐르게 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폐에서 가스 교환을 한 다음에는 당연히 산소가 많아지고 이산화탄소가 적어지겠죠. 그래서 폐의 확산작용에 의한 가스 교환 이유인 폐정맥은 동맥혈이 흐르게 되고 당연히 좌심방과 좌심실도 동맥혈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조직에 가서 교환을 이루어지기 전인 대동맥도 동맥혈 상태가 되며 혈관의 이름이 동맥이면 동맥혈이 흐르게 됩니다. 반대로 혈관의 이름이 정맥이 붙어 있게 되면 정맥혈이 흐르게 되고 우심방도 우심실도 정맥혈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폐동맥은 폐에서 가스 교환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많고 산소가 적은 정맥혈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 교감신경을 자극했을 때 일어나는 생리현상으로 옳은 것은 1번 눈물샘 분비 억제, 동공수축, 심장박동 저하, 2번 눈물샘 분비 촉진, 동공확장, 혈관수축, 3번 소화관 연동운동, 동공확장, 혈관확장, 4번 혈관확장, 동공축소, 소화관 연동운동 억제, 5번 동공확장, 눈물샘 분비 억제, 혈관수축.
정답은 5번 동공확장, 눈물샘 분비 억제, 혈관 수축입니다. 교감신경은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공은 확대되고 침샘 분비는 억제하게 됩니다. 기관지는 확장을 통해 산소 유입을 돕게 되고 심장 박동은 촉진되게 됩니다. 위장의 소화 기능은 억제되며 장의 이완이 이루어지고 방광의 이완을 통해 혈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문제. 디지털 리스를 투여하기 전 측정해야 하는 것은 1번 혈압, 2번 호흡, 3번 맥박, 4번 체온, 5번 체중. 정답은 3번 맥박입니다. 디기탈리스의 2차 작용은 이뇨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또한 섬액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 정상 맥박인지 측정한 후 정상 맥박이었을 때 약물을 투여하고 섬액이었을 때에는 의사에게 보고하고 투약을 연기해야 합니다. 문제. 약품의 올바른 보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혈청, 예방용 백신은 6도씨의 냉함수에 보관한다. 2번 연고, 소독약 등은 내복약과 분리하여 보관한다. 3번 따뜻한 곳에서 직사광선을 받도록 보관한다. 4번 약병이나 약상자의 뚜껑은 열어서 보관한다. 5번 기름 종류의 약품은 30도씨 이하로 저장한다. 정답은 2번 연고, 소독약 등은 내복약과 분리하여 보관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약품의 올바른 보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혈청 예방용 백신은 2에서 5도씨의 냉함소에 보관해야 하고 3번 약물은 30도씨 이하에 선을 하고 통풍이 잘 되며 직사광선을 피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4번 약병, 약상자의 용기는 언제나 뚜껑을 닫아두어 약물이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5번 기름 종류의 약품은 10도씨 전후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기초 대사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기초 대사량이 차츰 줄어든다. 2번 성인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약 20% 정도 낮다. 3번 근육질형 사람은 기초 대사량이 크다. 4번 비만형은 기초 대사량이 적다. 5번 성장, 고열, 정서적 긴장 시 기초 대사량이 증가한다. 정답은 2번 성인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약 20% 정도 낮다가 정답입니다. 성인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약 10% 정도 낮습니다. 고농도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누워서 식사하며 국물 섭취를 줄여야 하는 특별시기 대상자로 옳은 것은 1번 소화성 궤양 환자, 2번 만성 설사 환자, 3번 통풍 환자, 4번 위절제 수술 환자, 5번 역류성 식도염 환자. 정답은 4번 위절제 수술 환자입니다. 자, 그럼 특별 시기 대상자별 시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소화성 궤양 환자는 위내 정체 시간이 짧고 유벽 자극이 적으며 영양가가 높은 것을 섭취해야 하고 2번 만성 설사 환자는 냉음료, 섬유소가 많은 음식, 해조류나 발효성 식품은 제한해야 합니다. 3번 통풍 환자는 퓨린, 함유 식품 및 지방의 과잉 섭취는 제한하고 일정량 단백질 섭취를 해야 합니다. 5번 역류성 식도염 환자는 신맛이 나는 주스 등의 음식물과 과식 및 야식은 제한해야 합니다. 문제. 치근의 겉표면을 싸고 있으며 치아를 앞골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치아 조직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1번 범낭질, 2번 상아질, 3번 치수, 4번 백악질, 5번 치근막.
정답은 4번 백악질입니다. 자, 그럼 치아 조직의 명칭별 특징을 알아볼까요? 1번 범낭질은 치아의 맨 바깥층으로 불소가 가장 잘 침착하는 곳이고, 2번 상아질은 범낭질의 충격을 흡수하여 신경을 보호하는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하고 경도가 약해 충치가 생기기 쉬운 부위입니다. 3번 치소는 신경과 혈관이 존재하며 신경은 치아의 외부 자극을 고통으로만 느끼게 됩니다. 5번 치근막은 치아가 부딪힐 때의 느낌을 신경에 전달하는 곳으로 충격의 완충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문제. 발치 후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꺼즈를 발치 후 3시간 물고 있기, 2번 통증과 부종 예방을 위해 냉찜질과 높은 베개 사용, 3번 부드러운 음식 섭취, 4번 발치 당일 가능한 한 칫솔질을 하지 말고 구강 소독제로 양치, 5번 음주, 흡연 및 온수, 통목욕 금지. 정답은 1번 꺼즈를 발치 후 3시간 물고 있기입니다. 원래는 발치 후 한두 시간 꺼즈를 물고 있어야 합니다. 문제. 마른 약재를 균등한 세말로 채를 쳐서 고르게 혼합한 제형의 종류로 옳은 것은 1번 탕제, 2번 고제, 3번 환제, 4번 정제, 5번 산제. 정답은 5번 산제입니다. 자, 그러면 제형의 종류별 특징 알아볼까요? 1번 탕제는 용기 중에서 약물을 넣고 물을 부어 가열하여 성분을 삼출시키는 것으로 급성질환에 사용합니다. 2번 고제는 약물에 물을 가하고 달여 찌꺼기를 제거하고 진하게 달여 농축시킨 반유동 상태입니다. 3번 환제는 약물을 분쇄 세말로 한 후 꿀이나 결합제를 가하여 일정한 크기로 만든 것으로 만성질환에 사용하고, 4번 정제는 유효 성분을 추출하여 농축시킨 후 부영제를 가하여 정제로 만든 것입니다. 문제. 진공정열요법의 치료상의 주의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육식 또는 고칼로리의 산성식품 섭취 시 쉽게 피로하여 자연식을 병용한다. 2번 치료 후 피로감이 심할 경우 5일 휴식기가 필요하다. 3번 만성병 치료 과정에서 명현이 심해지면 압력과 횟수를 감소시키거나 휴식이 필요하다. 4번 출혈 증상이 심한 사람과 정맥류 환자에게는 상간다. 5번 서서히 체력에 적응되도록 훈련시킨다. 정답은 2번 치료 후 피로감이 심할 경우 5일 휴식기가 필요하다입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2, 3일 휴식기를 가지면 되겠습니다. 문제. 절대안정 환자 간호로 옳은 것은 1번 방문객의 면회를 금한다. 2번 화장실 출입은 허용한다. 3번 대사 소모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도록 한다. 4번 식사는 환자 스스로 하도록 권장한다. 5번 간단한 샤워는 허용된다. 정답은 1번 방문객의 면회를 금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절대안정 환자 간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2번 침대에서 안정하고 있고 모든 일을 의료요원이 해줘야 합니다. 3번 대사 소모를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다. 4번 열량 소모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사, 입 닫기, 돌아 눕기 등이 금지됩니다. 5번 말하는 것도 의사 표시 정도만 허락됩니다. 문제. 골관절염을 앓고 있는 노인의 무릎 보호를 위해 제공해야 하는 간호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영을 하도록 한다. 2번 쭈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지 않도록 한다. 3번 관절을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4번 자세를 자주 바꿔준다. 5번 내려갈 때 계단을 이용한다. 정답은 5번 내려갈 때 계단을 이용한다입니다. 관절이 안 좋은 환자는 계단 오르기 운동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문제. 충수염 수술 후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조기 이상시킨다. 2번 금식시킨다.
3번 수술 부위를 드레싱한다. 4번 관장을 한다. 5번 따뜻한 물 주머니를 데워준다. 정답은 1번 조기 이상 시킨다입니다. 문제, 객혈시 간호로 옳은 것은 1번 절대 안정시킨다. 2번 큰 기침을 하게 한다. 3번 상반신을 낮춰준다. 4번 대화로 의사 전달을 하게 한다. 5번 온찜질을 해준다. 정답은 1번 절대 안정시킨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객혈시 간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큰 기침은 삼가고 기침이 나올 때는 장기침을 해야 하고 3번 상반신을 눕혀줘야 합니다. 4번 의사 표시를 위한 필기 도구를 준비해줘야 하고 5번 지혈을 위해 냉찜질을 적용해야 합니다. 문제, 빈혈 환자에게 철분제를 투여하는 이유 및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정상적인 적혈구의 제조를 위해서 2번 대변색이 검어짐을 알려준다. 3번 구강 간호를 하여 치아가 착색되는 것을 예방한다. 4번 액체로 된 철분제는 컵을 사용하여 마신다. 5번 액체로 된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를 섞어서 먹도록 안내한다. 정답은 4번 액체로 된 철분제는 컵을 사용하여 마신다입니다. 제대로 된 답은 빨대를 이용하여 최대한 치아에 닿지 않게 투약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문제, 심장질환으로 혈압을 측정한 환자의 혈압이 128에 79mmHg로 측정되었는데 고혈압의 분류 중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가? 1번 정상, 2번 주의혈압, 3번 고혈압 전 단계, 4번 고혈압 1기, 5번 고혈압 2기. 정답은 2번 주의혈압입니다. 지금 옆에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고혈압의 분류가 있으니 체크해 두세요. 문제, 사고체 신염을 진단받은 환자의 치료 및 간호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종이 심한 경우 수분을 1500ml 이하로 제한한다. 2번 정확한 수분 섭취량과 배설량을 측정한다. 3번 체중을 측정한다. 4번 고탄수화물 식사를 한다. 5번 저염 식사와 저단백 식사를 한다. 정답은 1번 부종이 심한 경우 수분을 1500ml 이하로 제한한다입니다. 부종이 심할 경우에는 수분을 1000ml 이하로 제한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초기 인부의 구역과 구토, 속쓰림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위의 공복 상태나 과식을 피한다. 2번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누룽지 밥풀과 같은 건조한 탄수화물을 먹는다. 3번 나비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4번 기름지거나 자극성 있는 음식은 피한다. 5번 콜라, 따뜻한 우유, 차 등이 도움이 된다. 정답은 3번 나비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입니다. 나비 자세는 중기 인부의 속쓰림 완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절박 유산이 진행되어 복통과 질출혈이 많아지고 태아막이 파열이 있어 자궁 경부가 이완되고 수정란이 자궁벽에서 박리되어 박출되는 자연유산의 분류로 옳은 것은 1번 계류유산, 2번 완전유산, 3번 불가피유산, 4번 불완전유산, 5번 습관유산. 정답은 3번 불가피 유산입니다. 자, 그럼 그 밖의 유산의 종류별 특징 알아볼까요? 1번 계류 유산은 임신 전반기 태아가 사망하여 자궁각 내에서 4에서 8주 이상 머무르는 경우를 말하고 2번 완전 유산은 태아, 태반, 양막 등 수정된 내용물이 자궁각 내에서 완전히 배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4번 불완전 유산은 태아와 태반의 일부가 자궁각 내에 남아있는 경우로 폐열 유산 가능성이 있습니다. 5번 습관 유산은 유산이 3회 이상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
분만 1기에 치료 및 간호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신생아를 구강 흡인을 통해 이물질을 제거한다. 2번 아프가 점수 측정을 한다. 3번 출혈 여부 확인, 외음부 상모 및 복압을 금지한다. 4번 산후질 분비물의 양과 색깔 및 방광 팽만 여부를 확인한다. 5번 자궁저의 단단한 정도와 위치를 확인한다. 정답은 3번 출혈 여부 확인, 외음부 상모 및 복압을 금지한다입니다. 1번에 신생아를 구강흡인을 통해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은 분만 2기이고 2번 아프가 점수 측정을 한다 분만 2기입니다. 4번 산후질 분비물의 양과 색깔 및 방광 팽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분만 4기의 내용이며 5번 자궁저의 단단한 정도와 위치를 확인하는 것 또한 분만 4기의 간호 내용에 해당되겠습니다. 문제, 제왕절개 수술 전 간호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이 시간당 30cc 이상으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2번 위장관을 8시간 이상 금식을 유지한다. 3번 피부 준비를 위해 복부의 검상돌기부터 대퇴까지 상모한다. 4번 유치 도뇨관을 제거한 후 4시간에서 6시간 안에 자연 배뇨를 확인한다. 5번 질출혈과 절개 부위 출혈을 관찰하도록 한다. 정답은요. 2번 위장관을 8시간 이상 금식을 유지한다입니다. 1번 소변이 시간당 30cc 이상을 유지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수술 후 간호이고 피부 상모는 3번 피부 준비를 위해 복부의 검상 돌기부터 치부까지 상모해야 합니다. 4번 유치 도뇨관을 제거한 후 4시간에서 6시간 안에 자연 배뇨를 확인하는 것은 수술 후 간호이고 5번 질출혈과 절개 부위 출혈을 관찰하는 것은 수술 후 간호에 해당되겠습니다. 문제,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 중 학령 전기 단계로 옳은 것은 1번 신뢰감 대 불신감, 2번 자아 통합감 대 절망감, 3번 생산성 대 침체성, 4번 자발성 대 죄책감, 5번 자율성 대 수치감. 정답은 4번 자발성 대 죄책감입니다. 추가로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신뢰감 대 불신감은 영아기에 이루어지고 2번 자아 통합감 대 절망감은 노년기입니다. 3번 생산성 대 침체성은 중년기이며 5번 자율성 대 수치감은 유아기에 이루어지는 특징입니다. 문제, 태아가 만출된 지 5분 후로 신생아의 상태는 몸은 분홍색, 사지는 청색, 맥박 1분에 100회 미만, 사지가 약간 굴곡된 상태에 느리거나 불규칙한 호흡, 카테터를 넣었을 때 울었다. 아프가 점수로 옳은 것은 1번 5점, 2번 6점, 3번 7점, 4번 8점, 5번 9점. 정답은 2번 6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프가의 평가 항목은 피부 색깔, 맥박, 반사 반응, 긴장도, 호흡 상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2점일 때에는 몸 전체가 분홍색, 그리고 1분에 100회 이상의 맥박, 반사 반응은 잘 반응해야 하고 근긴장도는 잘 굴곡해야 합니다. 그리고 호흡 상태는 힘차게 울어야 2점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 신생아 괴사 소장 결장염 간호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금식을 시키도록 한다. 2번 위관을 삽입하여 체액이나 가스를 배출시킨다. 3번 수행요법을 써서 수분 손실 보충과 전해질 평형을 유지시킨다. 4번 진단과 치료에 따라 7에서 10일 경과하면 구강수유를 시작한다. 5번 신생아실에서 격리하지 않는다. 정답은 5번 신생아실에서 격리하지 않는다입니다. 전파를 막기 위해 철저하게 손 씻기를 하고 확진된 영아는 격리시켜야 합니다.
문제, 노년기 성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당뇨병을 가진 노인은 발기부전을 경험할 수 있다. 2번, 심장질환을 가진 노인은 성생활을 제한하는 것이 좋다. 3번, 관절염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한 항염증성 약물 치료는 성적 욕구를 증가시킨다. 4번, 전립선 절제는 발기하는 데 문제를 유발한다. 5번, 항파킨슨병 약은 성생활 수행 능력을 높여준다. 정답은 1번, 당뇨병을 가진 노인은 발기부전을 경험할 수 있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의 노년기 성문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2번, 심장질환을 가진 노인 중 심장마비가 있었던 대상자는 주치와 상의하여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번, 관절염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한 항염증성 약물 치료는 성적 욕구를 감소시킵니다. 4번, 전립선 절제는 발기하는 데 문제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5번, 항파킨슨병 약은 성적 욕구는 높여주지만 성생활 수행 능력까지 높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노인의 신체적 변화에 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혈관 저항 감소, 2번, 기초대사량 감소, 3번, 기침 반사 및 호흡 능력 감소, 4번, 심박출량 감소, 5번, 고환의 크기 감소. 정답은 1번, 혈관 저항 감소입니다. 노인의 신체적 변화는 혈관 저항이 증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치매 노인의 식사 시 간호도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접시보다는 사발을 사용한다. 2번, 투명한 유리 제품의 그릇을 사용한다. 3번, 음식의 온도를 식사 전에 미리 확인한 후 제공한다. 4번, 비닐로 된 식탁보나 식탁용 매트를 깔아준다. 5번, 사례가 자주 걸리면 좀 더 걸쭉한 액체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은 2번, 투명한 유리 제품의 그릇을 사용한다입니다. 투명한 유리 제품보다는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경우는 노인학대의 어떤 유형인가? 1번 유기, 2번 방임, 3번 경제적 학대, 4번 자기 방임, 5번 신체적 학대. 정답은요, 4번 자기 방임입니다. 자, 그럼 노인학대의 유형에 대해 추가로 알아볼까요? 1번 유기는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입니다. 2번 방임은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하는 것입니다. 3번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자산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는 행위입니다. 5번 신체적 학대는 물리적인 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을 유발시키는 행위입니다. 문제, 응급처치 평가 중 2차 평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기도평가, 2번 호흡평가, 3번 순환평가, 4번 의식장애평가, 5번 동공검사. 정답은 5번 동공검사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1차 평가가 되겠습니다. 문제, 응급환자 치료 시의 일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머리 손상이 있는 경우 의식 상태의 변화를 주의 깊게 확인한다. 2번, 목 근처에 개방창상이 있다면 즉시 막아서 지방색전증을 방지하여야 한다. 3번, 빠져나온 장기는 뱃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4번, 물체가 박혔을 때는 박힌 물체를 움직이지 않도록 그 자리에 고정한다. 5번, 환자를 옮기기 전에 복합골절 예방을 위해 부목을 한다. 정답은 2번, 목 근처에 개방창상이 있다면 즉시 막아서 지방색전증을 방지하여야 한다입니다. 정답은 공기색전증을 방지하여야 한다가 맞습니다. 문제, 피부가 찢어져 생긴 상처로 옳은 것은 1번 열상, 2번 찰과상, 3번 좌상, 4번 절상, 5번 자상.
정답은 1번 열상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상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2번 찰과상은 바닥이나 어떤 물체의 표면에 미끄러지거나 피부에 마찰을 일으킨 경우이고, 3번 자상은 낙상, 자동차 사고, 야구공에 세게 맞거나 오래 눌린 경우이고, 4번 절상은 칼이나 유리 조각 등 날카로운 물체에 베어서 생긴 것이며, 5번 자상은 뾰족한 물건 등에 찔린 좁고 깊은 상처를 의미합니다. 문제. 성인 환자가 머리, 가슴과 복부, 양팔, 생식기에 화상을 입었다. 그의 법칙에 따른 화상의 진단으로 옳은 것은 1번 24%, 2번 35%, 3번 46%, 4번 54%, 5번 63%. 정답은 3번 46%입니다. 문제. 성인 환자의 가슴 압박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바로 누운 자세로 눕힌다. 2번 환자의 옆에서 무릎을 꿇은 자세로 시행한다. 3번 흉골의 위쪽 2분의 1 부위를 압박한다. 4번 가슴 압박 깊이는 5cm로 시행한다. 5번 가슴 압박 비율은 분당 100에서 120회로 실시하고 중단하는 시간은 10초가 넘지 않아야 한다. 정답은요, 3번 흉골의 위쪽 2분의 1 부위를 압박한다입니다. 정확하게는 흉골의 아래쪽 2분의 1 부위를 압박해야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